비만은 염증 상태라고 지금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지방 분해를 촉진해서 우리가 지방을 더 잘 쓰는 그런 몸 상태가 되도록 한다. 암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항암 효과가 있나?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제가 매번 이런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식이섬유, 야채, 과일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너무 많이 했어요. 그쵸?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수준은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수준이 낮다는 게 뭐? 네,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어떤 음식, 어떤 야채, 과일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어떤 거에 좋은지에 대한 그런 근거들을 자세하게 사실 알지는 않고 막연하게 좋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고 정말 깊숙이 알면은 우리의 실제 행동이 좀 바꿔지거든요. 제가 이번에 야채와 과일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 파이토케미컬에 대한 논문을 11개 정도를 리뷰할 일이 생겼어요. 이 회사 좀 특이한 게 식물과 이 야채, 과일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이 이 좋은 거에 대한 걸 좀 알리고 싶다,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싶다 자료를 보내주신대요. 저는 약간 뭐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보내줄 줄 알았는데 G 파일이 왔어요. 11개의 PDF 파일이 들어있는데 이게 진짜 그냥 생 다 SCI 논문들 11개. SCI 논문. 네. 다 영어에 원문 11개를. 이 파이토케미컬 논문 리스트는 그냥 논문 제목들만 그냥 적어져 있어요. 일단 앱스트랙트 그냥 쭉 다 열어놓고 그냥 좀 흥미있는 것들 위주로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했거든요. 예. 근데 확실히 저도 정리를 해보니까 나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떤 걸 더 먹는 게 좋고 이 야채 과일도 어디에 어떤 성분 그리고 색깔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정보를 좀 알게 되니까 좀 찾아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나눠보자. 알려주세요. 예. 첫 번째 2010년도에 뉴트리언츠에 실렸던 논문인데 제 관심사 비만. 네, 먼저 이거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 이 논문을 시작하냐면은 과체중과 비만, 이로 인한 대사질환이 전세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식이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들이 어떤 체중 감량 그리고 요요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는데 종종 너무 효과가 느리고 또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냐. 그런데 채소, 과일에 있는 여러 성분들이 암이나 만성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가 있고 또 넘어서 비만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알려졌는데 이거 좀 궁금하지 않냐? 라면서 앱스트랙트가 시작을 해요. 혹시 궁금해? 살 뺄 때 좋은 거 뭐 없냐에 대한 논문인데 어떤 야채, 과일에 있는 것 중에 비만에 특히 유망한 성분 한 4가지 정도를 리뷰했는데 그게 주로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에요. 카테킨, 안토시아닌, 레스베트롤, 그리고 컬큐민. 이제 이런 것들이 왜 비만에 효과가 있는지 그 기전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는 건데 궁금하다. 방금 말한 카테킨 이거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죠. 사실 녹차나 뭐 이런 거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실제 이 카테킨 성분이 우리 몸의 에너지 균형 상태를 조절하고 뭐 지방 산화, 식이요곡제, 인슐린 감수성 같은 걸 좋아하는 AMPK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그 항노화나 어떤 우리 지방대사 관련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시그널인데 여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지방 분해를 촉진해서 우리가 지방을 더 잘 쓰는 그런 몸 상태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어떤 지방세포의 성장도 억제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전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안토시아닌, 제가 좋아하는 블루베리에 항산화 물질도 많이 들어있지만 항산화 물질 덕분에 또 지방 조직에서 특히 비만하신 분들은 염증 자체가 높은데 이런 염증 자체를 좀 이렇게 낮춰주면서 지질대사를 좀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비만은 염증 상태라고 지금 표현을 하거든요. 지방세포들이 허열 상태가 있으면서 실제로 세포들이 막 죽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내보내는 물질들이 있어요. 이 물질들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이 어떤 지방세포의 대사 자체가 좀 안 되는데 이거를 좀 개선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의외로 와인이랑 땅콩에 많은 레스베어트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것도 카테킨과 마찬가지로 이의 시그널을 활성화시켜줘가지고 지방 분해를 좀 촉진해주고 우리 세포들의 공장인 그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기능을 올려주는 에너지를 결국 소모하는 거를 또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이런 기능을 통해서 좀 비만에 의미 있는 효과를 좀 줄 수 있다. 그리고 강황이 풍부한 컬큐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지방 조직 성장을 억제하고 AMPK 활성화. 그런데 일단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활성 물질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쭉 봤죠. 또 관심 있는 게 암이잖아요. 암. 네. 야채, 과일 이러면 항암 효과에 대해 사람들이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되어 있는 것들이 2개 정도가 대한 게 있더라고요. 몰레큘러 사이언스랑 이제 바이오 몰레큘 여기에 있는 이제 논문 2개를 이제 좀 봐봤는데 이것도 시작이 아주 멋져요. 시작이 합성, 천연 또는 생물학적 물질을 사용해가지고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암의 예방 효과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 암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거. 이거를 암화학 예방, 케모 프리벤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효능을 가진 물질을 암화학 예방 물질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사회를 봐라. 수명이 늘어나면서 어쨌든 간에 암 환자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맞아요. 다양한 치료들이 시도되고 뭐 항암제도 많이 발달했으니까 물론 효과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지 않냐. 이것들과 함께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방법들이 계속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슥 이제 이 연구자들이 리뷰 정리한 식물에 포함된 성분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암세포에 대해서 보여준 파이토케미컬 이것들의 어떤 효과와 그 기전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항암 효과가 있나. 정리된 것들 보면은 뭐 고추에 좀 많이 들어있는 캡사이신. 한국인들 좀 많이 먹죠. 맞아요. 이게 암세포의 좀 성장을 억제한다. 이런 게 있고 카테킨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토마토에 풍부한 라이코펜, 이 빨간색, 콩에 풍부한 이소플라본, 그리고 후추의 그 알칼로이드 성분인 피페롤로구민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식물성 화학물질이어가지고 얘네가 그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암세포들에 전이되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억제시키는 등의 메커니즘으로 항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음식들 먹으면 사실 뭐 손해볼 건 없겠죠. 그리고 또 항암 효과들 가진 음식들 사실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알리신 많이 들어봤죠. 알리신이 풍부한 마늘과 양파,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 그 외에도 뭐 고구마나 호박 이것도 있고요. 퀘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 뭐 사과, 양파, 브로콜리 이런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이 다양한 그 세부 물질들이 어떤 케모 프리벤션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치명적인 질환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망률 높은 거는 뭐 심혈관계 질환. 그렇죠.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도 이런 식물 에너지, 이 파이토케미컬이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정리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또 아주 여러 논문들을 모아서 분석하는 이제 메타 분석 논문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루에 채소를 200g 정도 섭취할 때마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10%씩 감소를 해요. 10%면 엄청난데요. 엄청나게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걸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더 좋냐? 어느 정도를 먹는 게 제일 좋냐? 그러게요. 아까 제가 말했던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양배추, 배추, 무, 케일 같은 이런 걸 십자화가 채소라고 하거든요. 예. 십자화가 채소 이런 걸 하루 200g 이상 혹은 잎채소 120g 이상 아니면 뭐 토마토 같은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 같은 걸 200g 이상 먹었을 때 심혈관계 질환의 최대 어떤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러면 토마토 굳이 안 먹을 이유가 없고 브로콜리나 이제 이런 걸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리스크를 실제 낮춰주니까 이런 걸 할 수 있고 야채, 과일 하면은 여기 식이섬유가 많죠. 또 우리 몸에 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동반자가 있거든요. 장내미생물. 장내미생물들이 정말 얘네가 좋은 친구들, 아주 좋은 동맹군이 자리를 잡으면요. 대사적으로도 훨씬 우리가 이득을 보고 어떤 질병도 예방을 해주고 우리의 면역도 얘네가 잘 훈련을 해주고 요즘은 정신과 쪽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말들이 사실은 맞아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우울감이나 어떤 정서 이런 거에도 우리 장에 있는 이런 장내 미생물들이 특정 시그널들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게 있는데 당연히 얘네 먹잇감은 기본적으로 식이섬유거든요. 야채나 과일은 당연히 좋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 식이섬유를 제외한 이 파이토케미컬에 속하는 페놀 성분 이것들도 장내 미생물들에게 좀 대사되어 가지고 흡수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또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좀 개선해주고 다양성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장내 축을 좀 개선시켜가지고 여러 신경 퇴행성 질환에도 좀 긍정적 효과를 끼치더라. 이런 게 또 리뷰 논문에서 또 나오고요. 주로 이제 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어떤 이런 식물 에너지들이 어떤 우리 몸의 전신 염증을 좀 개선해주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노화를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천연 노화 억제제 그리고 어떤 신경 보호제. 왜냐면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우리 신경에서 염증을 만들면서 이게 어떤 신경계의 어떤 퇴행성 질환의 어떤 기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준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의사로서 항산화제랑 좀 달라요. 식물이나 어떤 이런 파이토케미컬을 통해 흡수하는 이 항산화 역할은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가 과할 때 보호작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적절한 산화 스트레스는 사실 오래된 세포를 사멸시키거나 적들을 죽일 때도 산화 스트레스가 작용을 어떤 시그널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는 적정 수준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높으면은 우리 신체가 훼손되지만 너무 낮으면은 제거돼야 될 세포들이 제거가 안 돼요. 안 되네. 이런 조절이 그냥 항산화제를 먹는다고 잘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식물을 통해서 흡수했을 때 이게 적절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밸런스를 맞춰주는구나. 그렇죠. 특히 뭐 이런 신경 어떤 보호작용 이런 것들은 뭐 녹차에 있는 EGCG나 포도나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막 중복된 성분들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강황에 있는 커큐민, 사과, 양파에 있는 퀘르세틴, 네, 그리고 또 오렌지나 자몽에 있는 나린제린이라는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야채, 과일마다 보니까 뭔가 효과 있는 성분들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다 알고 우리가 먹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또 정리한 논문이 있어요. 야채, 과일이 보면은 색깔들이 달라요. 근데 이 색깔들이 보통 7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붉은색들은 주로 이제 라이코펜 계열과 관련된 성분들, 황색은 알파카로틴, 그리고 오렌지색은 베타카로틴, 녹색은 엽록소고요. 자주색과 청색은 안토시아닌, 그리고 백색은 플라본이라는 성분을 포함해요. 그래서 이 성분들이 각각 다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7가지의 어떤 색깔들의 야채, 과일들을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근데 우리가 늘 먹던 것만 먹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늘 먹는 것들의 야채, 과일들이 어떤 색깔들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너무 치우쳐 있다 그러면은 좀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죠. 저는 보통 이제 샐러드 이러면 초록색을 생각해서 그래요. 초록색 위주로 좀 먹고 다른 쪽은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네. 이런 너무나 좋은 야채, 과일들을 좀 더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나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스마트 목표 설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페시픽, 구체적, 메저러블, 측정 가능, 어치버블, 달성 가능, 리얼리스틱, 현실적인, 타임 바운드, 시간 제한. 이 스마트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명확히 설정을 하고요. S. 목표 달성을 어떻게 추정할지,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요.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과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장을 예시로 들면은 나는 3개월 내에 하루에 과일 섭취량을 2컵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어려운데 이거 문장은 그렇죠. 멋있네. 네, 심플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스마트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런 좋은 야채나 과일을 섭취할 어떤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 스마트 목표 설정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런 야채 과일 먹는 캠페인을 하면은 손해볼 건 사실 없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우리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어떤 우리 커뮤니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저희도 한 번씩 해보려고 그 다음에 또 왔어요 하나가. 이렇게 좋은 야채나 과일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발효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 가지고 식물 유래 제품의 영양소의 소화율을 또 올릴 수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이런 점을 착안해 가지고 최근에 채소 과일들의 파이토케미컬을 추출하고 이거를 또 발효한 제품들 출시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왜냐면은 이 7가지 색깔을 또 다 챙겨 먹는 게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워낙에 네. 자연물의 어떤 가격이 좀 비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제품들 나오고 있으니까 채소, 과일 섭취 당연히 좋고요. 이게 힘들다면은 이런 제품들, 다른 뭐 영양제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채, 과일을 섭취해야 되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들을 우리가 좀 알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 조금 먹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우리 인간들이 섭취했던 것들에 맞춰져가지고 우리의 몸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지금 사실 나와 있는 식품들은 그냥 우리를 조금 더 자극시키는 음식들이 좀 맞아요. 워낙에 많잖아요. 간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특히 이게 레트로트 식품이랑 냉동식품 소비가 우리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러니까 1인 가정이 많아지고 자취 오래 하다 보니까 야채 과일을 먹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저희도 와이프랑 둘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놓으면 또 버리고 맞아요, 상하게 맞아요. 되고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장기 보관도 사실 가족이 많거나 하면 빨리 소비할 수 맞아요, 있지만 맞아요. 혼자 살고 뭐 둘이 살고 이러면은 보관이 어려워서 버리면 또 너무 아깝고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섭취가 좀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진짜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게 그 식생활의 룰이 바뀐 거거든요. 정제 탄수화물이랑 초가공식품이 제일 싸고 제일 우리를 자극시키고 제일 중독시키는 음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먹는 게 너무 달라진 거고 그래서 이 식물 에너지 파이토케미컬 우리가 항상 섭취해왔던 이것들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환기시켜서 단기간이라도 아까 말했던 스마트 목표에 설정을 해가지고 식물 에너지 파이토케미컬의 섭취를 좀 우리 몸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서 먹으면은 분명히 더 건강한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방이 사실 제일 좋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파이토케미컬 뭐 헬프님들도 중요성을 좀 알고 이 영상들 한번 보시면서 이게 왜 좋은지 주변에 뭐 가족분들이나 뭐 친구들한테도 한번 보내주시면서 같이 좀 신경 써보자,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